자, 그럼 이번에는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일 조건이라 그래서 확률이 0이 아닌 일어날 확률이 양수인 두 사건 A, B에 대해서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이와 같다는 사실을 챙겨볼 거거든요. 그러니까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는 말하고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말하고 의미상 정확히 같은 표현이다라는 걸 살펴볼 건데, 우선은 이 두 조건이 서로 필요 충분의 관계에 있다니까 진짜 그런 관계에 있는 게 맞는지 증명부터 해볼게요.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고 여기처럼 상황을 가정을 해볼게요. 그러면요, 독립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가정하는 순간 자동으로 이식 성립하겠죠. 사건 A의 확률이 양수라고 전제를 깔고 있는 와중에 그러면 특이사항 없이 이 조건부 확률은 그 값이 PB와 같을 수밖에 없는데요. 그 상황에서 이 두 사건의 곱사건의 확률,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확률의 곱셈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 이미 잘 알고 있는 와중에 이 가정한 바에 따라 PB바 A가 PB와 같을 거라서 이 식을 PB바 A를 PB로 고쳐 적으면서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죠. 그럼 이 등식의 처음과 끝을 봐주게 되면요, 이렇게 가정하는 순간에 이 등식 성립하게 되면서 P이면 Q이다라는 게, 그 명제가 참이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러면 그 역도 생각해 볼게요. 두 조건은 서로 필요 충분의 관계에 있다 그랬기 때문에 P이면 Q이다가 참인 것만 확인하고 끝낼 게 아니라 Q이면 P이다도 참인 걸 확인해 봅시다. 이 식이 성립한다는 가정하에 이번엔 생각을 하는데요. 자, 그러면 PB바 A는 값이 이와 같을 거잖아요. 그때 이렇다는 가정하에 여기 분자가 PA 곱하기 PB라고 고쳐 적힐 수 있으면서 이 등식을 이와 같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데, 그때 약분할 거 약분해내고 나면은 그 결과값이 PB와 같으면서 여기도 처음과 끝을 봐주면요, 이렇다는 가정하에 출발했는데 PB바 A가 PB와 같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죠. 그럼 독립의 정의에 의해서 지금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건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란 말이잖아요. Q이면 P이다가 참이란 것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, 지금. 그래서 조건 P와 조건 Q 두 조건은 서로가 서로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는 거 확인이 끝났고요. 그래서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는 표현과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거는 정확히 같은 상황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라는 거 정리가 끝났고, 그럼 이제는요,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건 확인이 끝났는데 이제 우리한테 관건이 되는 건 또 이 식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 줄 건가, 그게 또 관건이 되기 때문에 이 식을 활용해 주는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얘기를 또 보태 볼게요. 우선은 그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데다가, 판정하는 데다가 이 식을 우리가 적극 이용해 줄 수 있습니다. 여기 나와 있듯이요, 여기 뭐라 나와 있냐, 두 사건 A, B가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별할 때는 독립과 종속의 정의를 이용하기보다는 위의 등식을, 여기서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이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이용하는 게 더 편리할 수 있다는 건데요. 물론 우리가 이 독립의 정의를 바탕으로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려고 시도해 볼 수 있어야겠죠, 기본적으로는. 그런데 그 정의로부터 유도된 거랑 다름없는 이 공부했던 등식을 바탕으로도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인지 아닌지 잘 판별할 수 있으며, 정의를 이용하는 것보다 이 식을 이용하는 게 더 간편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구체적으로 그럼 이 식을 어떻게 이용해 주면 될까요?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데다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하고, 그 다음에 각 사건의 확률에 곱셈하고 그 결과가 일치하는지 봐주면 되겠죠. 양쪽 값이 딱 균형을 맞춰갖고 이 등식이 성립한다 그러면 이 두 사건은 서로 독립인 겁니다. 이 상황이 곧 이 상황인 거잖아요. 근데 독립과 종속 사이에 중간은 없어요. 독립이 아니면 그대로 종속인 거기 때문에 이 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상황은 곧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 아닌 종속인 상황인 거고, 그래서 이 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두 사건 A와 B는 서로 종속이다라고 결론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값하고
자, 이쪽 값하고 그 양쪽 값이 같은지 아닌지에 따라서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인지 아닌지가 판정이 끝난다라고 봐두면 되겠고, 그런 식으로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인지 아닌지 판정할 때 이 식을 앞으로 적극 활용하게 될 거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, 독립 사건의 확률이라 그래서 이 각 사건이 서로 독립일 때는요, 그 사건끼리의 곱사건의 확률을 원래 확률의 곱셈 정리를 통해서 기존에 이와 같이 계산하면 된다는 건 알고 있었잖아요. 근데 만약 각 사건이 서로 독립인 상황에서는 그 결과가 이렇게까지 이어지니까 중간 과정 생략하고 처음과 끝을 보면서 각 사건이 서로 독립인 게 확인이 됐다 그러면, 뭐 애초에 조건으로 주어져 있거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상황상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란 걸 확인했다 그러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그대로 각자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자, 곱셈으로 계산이 끝난다 라는 걸 또 잘 챙겨 들어봐둬야 돼요. 방금 얘기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뒤에 가서 독립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자, 예제도 챙겨 볼 거고, 더 뒤에 가서는 또 중요한 독립 시행의 확률이라는 내용을 방금 얘기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해 줘야 되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것도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. 그래서 이 화면 속에서 여러분들이 결국 챙겨 들어봐 둬야 될 거는 세 가지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. 첫째가 뭐냐? 두 사건의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는 이 조건과 이 등식, 이 조건은 서로 필요 충분의 관계에 있다. 그래서 이 말하고 이 등식이 성립한단 말하고 의미상 서로 같은 말이다 라는 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고, 두 번째는 그럼 이제 이 등식을 어디다가 활용해 줄 건가?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인지 아닌지 판정할 때 이 식을 활용해 주면은 자, 여러분들이 편리할 수 있다. 세 번째는 그럼 이 식을 독립과 종속을 판정하는 데만 이용해 줄 것인가? 그거 아니다. 자, 독립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데다가도 이 식을 앞으로 많이 이용해 주게 될 거다. 거기까지 들어봐 두면 자, 충분해요.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봐 두고 이제 화면 넘어갑니다. 다음으로.